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붉은기로 시작하는 시장 하락폭도 짙은 모습인데요. 붉은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아침입니다. 코인 마켓캡으로 7거래일간의 가격 상승률 봤더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다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가량 빠지고 있는데 24시간 동안 6% 하락한 것이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그 밖에 도지코인, 또 폴카닷, 비트코인 캐시 등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다시 가라앉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32,969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에서도 비트코인 하락해서 3,914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에서는 알파코크와 코박 토큰, 톤 등이 강세고요. 이더리움이 그 다음으로 거래 대금 차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도 거래량이 좀 적은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가격 또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지루하게 흘러간다는 생각들 하시죠? 시장의 분석 담은 코인데스크의 기사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원인으로 코인데스크는 6월에 CPI 지수를 기다리고 있는 시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잠시 후에 CPI가 발표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율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죠. 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고 온체인 데이터도 너무 적기 때문에 폭풍 전에 고요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많은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5%가량 인플레이션율이 나타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다라는 분석이 있었죠. 6월에는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요. 델타 변이가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치솟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자산의 가치 유효할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크립토 마켓이 월가의 서머를 만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글래스노드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시장이 매우 조용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에코넥스라는 디지털 자산 회사에서는 월가는 여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휴식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은 크립토에 금융기관들이 진입한 해고, 우리는 월가 사람들이 여름 서머 홀리데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뉴욕 증시에서는 실적 시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회사들의 실적 시즌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비트코인 관련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최근에 이 디지털 에셋 투자 펀드가 조금 유출이 있었다고 해요. 7월 9일로 끝났던 그 주의 기록을 보면요. 한 400만 달러 정도의 유출이 있었는데 그 전에 6,300만 달러의 유입이 있었던 것과는 좀 반대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유출이 좀 있었다는 거. 확연히 조금 분위기가 다운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간 것도 있는데요. 이더리움이나 바이낸스, 카르다노 쪽에서는 조금 소폭의 유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디지털 자산을 함께 구성해 놓은 그런 펀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유입이 있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중에서 신세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주요 호재가 있는 게 옵티미스틱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오래 기다린 거래소 런칭을 기다리고 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레저가 최근에 솔라나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을 사용하다가 이전을 했고, 폴리곤이 e스포츠 토너먼트를 후원한다라는 소식도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자, 인플레이션 얘기 아까 살펴봤고, 그리고 나머지 뉴스를 보시면요. 연준이 크립토에셋에 대해서 처음으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직접 그 보고서를 봤는데 딱 한 글자 들어가 있더라고요. 크립토로 검색을 해봤더니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의 상승이 사람들의 이 위험 투자, 위험 선호 현상을 보여준다. 이 한마디가 들어갔는데, 블룸버그에서는 제롬 파월이 코인베이스 대표를 만났어요. 5월 11일에 만났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를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다.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 연준이 좀 앞서가는 리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한마디 더 짚었는데요. 자산 가격이 투자자들의 이 위험 선호 현상이 좀 떨어지거나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또는 회복이 좀 더딘 모습을 보이면 자산 가격이 또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야 한다. 자, 그렇게 짚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CNBC에 나온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게 7월 7일이더라고요. 얼마 전인데요. 한 5일 전인데 뭐라고 이렇게 쭉 쓴 글의 요지는 여러 질문을 담았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담았는데 첫 번째만 제가 봤더니 당신은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믿느냐? 만약에 아니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질문을 담았고요. 여기에 답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7월 28일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대답 나올지 아직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만약 여기서 또 발언이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챙겨두는 게 좋겠고요. 피델리티가 크립토 관련 인력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인데요. 꽤 많이 채용을 해요. 한 70% 정도 더 채용을 해서 100명 가까이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꽤 규모가 크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채용을 하는 이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고 있고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기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은 결국 이더리움 기반의 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네요. 이오스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요. 가 만드는 블리시 거래소가 90억 달러 규모의 스펙 딜을 통해서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오스는 블랙원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 블리시 역시도 그 회사가 만드는 걸 텐데 여기에 유명한 피터 TL 같은 유명한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마이크 노보그라치도 들어와 있고요. 또 일본의 노무라 은행도 들어와 있고요. 여러 가지 굵직한 그런 기관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자금이요. 이번에 90억 달러 상장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 코인데스크를 보니까요. 여기에 또 조금은 이걸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5월까지 블리시가 실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올 말에 런칭이 될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크립토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블리시를 투자 수단으로서 봐도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이 글을 쓴 분은 코인데스크의 치프 인사이트 칼럼니스트라고 합니다. 항상 다양한 의견, 양쪽의 의견을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게 투자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그래도 날씨가 어제보단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